여기서는 여러분들 같이 그래프 알고리즘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 구조가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를 쓰고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배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래프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려면,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과 연결 리스트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특히나 요즘에 페이스북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링크드인 이러한 사이트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 관계 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최근에 이런 그 SNS나 이런 그 형태의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래프를 사용한 알고리즘에 대한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를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사용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일단 자료 구조인데요. 그래프가 어떤 형태의 자료 구조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일단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BFS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 DFS.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니멀 스패닝 트리죠. 이런 미니멀 스패닝 트리와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A에서 B까지 갈 때 최소 경로를 찾아야 되는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이런 알고리즘들, 최소 경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는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를 어떻게 방문할 것인가. 방문 방법에 따라서 있는 것처럼 너비 우선 방법, 너비 우선 탐색 방법하고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자료구조 시간에 아마 트리라고 하는 자료구조하고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구조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트리하고 그래프의 차이점들도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선수 내용이죠. 선수 내용으로 여러분들 그래프하고 트리에 대한 자료구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프라는 건 뭐죠? 그래프는 이제 자료 구조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일단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 여기 있죠? 첫 번째는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점하고 두 번째는 간선입니다. 이게, 정점은 보통 노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프가 이게 그 이 정점과 이 정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 각각 이 얘를 사물들을 이렇게 정점과 간선으로 연결한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이제 우리가 V라고 불러요. 뭐 V1이라고 하고 V2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 또는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용어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이나 사물을 여기 있는 것처럼 정점과 간선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여기 요거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얘도 그래프입니다. 왜 그래프냐면 얘는 간선은 아무런 간선이 연결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단 노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얘는 그래프일까요? 노드일까요? V1, V2, V3인데 엣지는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자, 그럼 얘하고 얘는 떨어져 있죠.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얘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 간선과 그 다음에 정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커넥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걔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V집합, 두 번째는 E집합. V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버텍스의 집합, E는 간선의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버텍스, V2하고 V3가 서로 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인접한다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 인접한다. 왜 인접한다라고 부르냐? 정의가 그런 거예요. 자,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인접한다. 그럼 제 질문 하나 할게요. V1하고 V2는 지금 어떻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간선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인접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정점 간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도 쓰이는 거지? 지금 V2하고 V3는 친구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쓰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SNS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V1과 V3가 다시 연결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V1과 V3는 어떤 관계다? 인접하다. 자, 그러나 V1과 V2는 어떻게 해요? 인접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V1과 V2는 V3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노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인접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 인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간선을 통해서 두 개의 정점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을 표현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프거든요. 자, 그래프죠. 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V집합. 이게 원소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얘는 뭐냐면 엣지 집합이야.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그래프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어떻다고 그랬어? 그래프는 뭐하고 뭐로 표현된다 그랬니? V하고 E집합으로 표현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 V집합을 한번 그려볼까? 자, V집합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어떤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 B, C, D, E. 그렇죠. 5개죠. 그래서 V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E는 E는 뭐죠? E는 간선집합이에요. 간선집합. 자, 간선집합.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 C하고 D는 어떤 상태예요? 인접되어 있지 않겠죠? 그럼 그 간선이 있니 없니? 없죠. 자, 그래서 인접되어 있는 것만 간선으로 취급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것만? 간선으로 취급하는 것은 인접되어 있는 것만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찾아볼게요. 자, A에서 B로 연결되어 있죠. 자, 요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보자.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자, A에서 C로 연결돼 있죠? 자, 2번이라고 하자. 간선집합 2. 자, 그 다음 A에서 D로 연결돼 있지.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래서 A하고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은 3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가 된 거예요. 자, B는 어떻죠? 자, B는 2하고 연결되어 있네. 그렇지? 얘를 4라고 하자. 자, 얘를 4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자, B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개잖아. 그렇지? 자, A는 B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 B는 2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는 어때요? 자, C는, 자, D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우리는 5라고 하자고. 간선 5. 자, 이렇게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또 누구랑 연결되어 있니? 2랑도 연결되어 있네. 6이라고 합시다. 얘를 6이라고 해요. 6. 자, 그럼 나머지 어떤 게 있지? 자, D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D는 2랑 연결되어 있죠. 얘를 7이라고 하자고. 7. 자, 그러면 다시 한번 A하고 B가 연결되어 있는 걸 1이라고 하고 A하고 C라고 연결되어 있는 걸 2라고 하고 A하고 D를 연결한 것을 자, 3이라고 하자. 자, 그럼 간선집합은 뭐지? 전체 몇 개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한번 카운트 해볼까?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선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A하고 B가 연결돼 있죠? 자, A하고 B가 연결돼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B하고 A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간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A하고 B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화살표로. 방향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하고 C는 어떤 상태야? 연결돼 있잖아.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C하고 A는 있니? C하고 A는 없죠. 그러면 자, C하고 A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화살표를 잠깐 볼게요. 세 번째 A하고 D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프를 보면 자, 그럼 D하고 B는 2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다시 D랑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는 2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D는 2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D하고 E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E하고 D는 연결되어 있는 거니? 얘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방향. 그렇죠? 근데 양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간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말고 플러스로 어떻게 해요? BA가 이렇게 포함돼야겠죠. 그렇죠?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양쪽 방향으로 다 연결됐다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엣지의 수는 7이 아니라 얼마겠어요? 14개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뭐만 아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자, 그래프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V집합과 여기 있는 것들 무슨 집합? E집합.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됐고요. 자, 그럼 그래프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잠깐 볼게요. 이게 뭐죠? 자, 이게 뭐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 노선도죠. 지하철 노선도죠. 자, 참 볼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가끔 가다가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일단 서울에서 어디를 도착할 수 있냐면 고속버스를 타면 이 고속버스 터미널 딱 탑니다. 자, 그러면 이거 타고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보면 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게 인접되어 있는 것만 이동이 가능하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고속터미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잠원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호선이 이게 3호선인 것 같은데 이 교대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반포랑도 연결되어 있고 이 내방이라고 하는 데다 내방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 노선도가
결국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V집합, 얘도 마찬가지로 V하고 E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럼 V는 뭐가 되겠니? 자, 역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엣지는 뭐예요? 역과 역의 연결을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활용될 수 있는 예를 하나 보자면, 자, 어떤 거?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 정보들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지? 이거는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가시화한 거예요. 뭔가 가시화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뭔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가시화한다고 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비주얼라이징. 뭘 좀 보여주고 있지? 프렌십.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보면 기본적인 정보가 뭐죠? 친구와 친구 간에 어떤 거야?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엣지가 존재하죠. 간선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V하고 V는 뭐죠? 여기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기 V1과 V2가 있으면 이 V1과 V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A하고 V1과 V2는 친구야 라고 하는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지금 그 하얗게 쭉 표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서로 친구 관계가 많은 거, 즉 사용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가장 많은 데가 지금 보니까 미국의 어느 쪽이죠? 이쪽 동부 쪽이네요. 그리고 유럽 쪽이 있고요. 한국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어디쯤 있나? 한국이 여기 있다. 한국도 이렇게 사용자가 꽤 많고 일본도 사용자가 많고 인도인 것 같고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사실은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사용한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프 응용들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가 활용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통신망 구축할 때, 즉 전화망,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들 구성할 때 이런 것들, 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뭐가 되겠어요? 버텍스, 그렇죠? 가 되고 여기는 얘는 뭐예요? 얘는 엣지, 간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통신망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서킷 회로에서도 아마도 볼텍스하고 엣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많아요.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보드 게임이다 그러면 위치 이런 것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V집합. 정점이죠. 정점이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엣지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네요. 그렇죠? 뭐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뉴럴 네트워크라고, 신경망이라고 하죠.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신경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V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뉴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런과 뉴런에 있는 거 시냅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된대요. 그럼 얘는 정점, 얘는 간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프가 상당히 많은 곳에 응용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